그 다음에 새로운 또 단어, 액세스 캐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액세스 캐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서 전류의 흐름의 반은 이와 같은 액세스 캐리어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류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은 그냥 기존에 있던 전자나 홀이 움직여서 그런데 액세스 캐리어라는 것은 평행 상태보다는 많아지는 캐리어예요. 그러니까 열적 평행 상태가 있을 겁니다. 열적 평행 상태의 어떤 반도체에 들어있는 전자의 밀도와 홀의 밀도를 보니까 N0와 P0로 있을 것이다. 저기에 있는 0의 의미는 바로 열적 평행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반도체에서 열적 평행 상태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했지만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다시 리콤비네이션 하는 이 과정에서 올라가는 개수와 떨어지는 개수가 같을 때 컨덕션 밴드에 N0만한 전자가 있고 밸런스 밴드에 P0만한 홀이 존재하는 그러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하고 떨어지는 리콤비네이션이 있을 건데 이렇습니다. 이 제너레이션은 지금 뭡니까? 열적 평행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열에 의해서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열적 평행 상태가 아니에요. 깨졌어요. 깨졌다는 것은 이 반도체에 에너지를 가했다는 겁니다. 뭘 가했냐면은 빛 에너지를 가했습니다. 광의 에너지. 또는 뭐 정기적인 에너지를 가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적 평행 상태에서 가해주는 열 외에 다른 에너지를 가했다. 그 말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이와 같은 에너지 때문에 제너레이션이 더 일어납니다. 그렇죠?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제너레이션이 또 일어나게 될 거라고. 서멀에 의해서 또 일어나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광이라든지 정기적인 에너지에 의해서도 제너레이션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일단은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보다 많습니다. 하나 더 붙여서 쓰니까. 그러면은 위에 있는 캐리어의 농도가 증가하죠. 그죠? 자, 서멀 이퀴브리움 상태, 열적 평행 상태에서의 표기는 N0, P0지만 이제는 한유라는 빛을 가하게 되면은 열적 평행 상태가 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N개가 되고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의 개수는 P개가 되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급되는 에너지 때문에 제너레이션이 늘어났으니까 N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무한정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면은 다시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증가해서 두 개가 같아질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나고 어떤 일정한 값으로 유지를 하게 될 거라고. 그때 그 N 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원래 빛이 쪼이기 전에 갖고 있던 열적 평행 상태에서의 캐리어 농도보다는 많아졌을 거라고. 델타 N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서멀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하고 외부 에너지 때문에 올라가는 게 두 개 다 있으니까 컨덕션 밴드에서는 열적 평행 상태보다는 전자의 개수가 늘어났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홀의 개수도 열적 평행 상태보다 늘어났는데 델타 P가 아니고 델타 N으로 써도 무방하죠. 왜? 열적 평행 상태에서 N0, P0인데 여기서 5개 더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 5개 생겼으면 여기도 홀도 5개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늘어나는 개수만큼 홀도 늘어났을 거라고. 비록 서멀 이퀴브리움 상태에서는 같지 않아도 늘어나는 개수는 같다. 그랬을 때 이 델타 N을 갖다가 우리는 액세스 캐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홀도 되고 일렉트론도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액세스 캐리어의 의미가 열적 평행 상태가 아니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 에너지로 인해서 늘어난 성분 또는 정기적 에너지를 가했을 때 늘어난 성분을 갖다가 우리는 액세스 캐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하냐면은 액세스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 있어요. 캐리어 라이프 타임. 액세스 캐리어는 이 캐리어 중에도 이것도 캐리어고 이것도 캐리어고 이것도 캐리어예요. 그렇죠?
그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캐리어 안에는 일렉트론도 있고 홀도 있으니까 일렉트론 라이프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홀 라이프 타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질 때는 사실은 열적 평형 상태를 많이 따지는 거고요. 익세스 캐리어 라이프 타임은 익세스 캐리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열적 평형 상태를 깨졌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뭐 열적 평형 상태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제일 작은 이 일렉트론 라이프 타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라이프 타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 사람도 라이프 타임이 있죠.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럼 우리는 뭘 따집니까? 평균 수명을 따지자. 이것도 마찬가지. 일렉트론 라이프 타임이라는 것은 밸런스 밴드가 컨덕션 밴드가 딱 올라갈 때가 이제 출생이에요.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딱 올라와서 얘가 그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밸런스 밴드로. 그랬을 때 컨덕션 밴드로 올라갔을 때부터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이거는 모든 전자가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거는 올라가자마자 떨어지는 애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올라가서 한참 있다 떨어지는 애가 있을 거고 이것들의 평균 시간을 일렉트론 라이프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리적인 개념을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개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수식에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있는 전자의 개수가 N0개고 그러니까 요거는 전자의 밀도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라이프 타임을 타우 n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전자든지 모두 다 모든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서 다시 밸런스 밴드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타우 n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항상 평균이라는 개념이 그렇죠. N0개라는 전자가 있으면은 그거의 라이프 타임이 타우 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전자가 타우 n이라는 시간 동안에 컨덕션 밴드에 있다. 그러면은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얼마가 되겠냐는 거예요. R. R이 뭡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는 개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우 n분의 n0예요. 타우 n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n0개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개수에다가 시간을 나누면 평균 시간이 되어버려요. 평균 떨어지는 개수죠. 그래서 N0에다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캐리어 숫자에다가 라이프 타임을 나누게 되면은 단위 시간당 떨어지는 전자의 레이트가 되고 그걸 갖다가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라 그러고 그걸 갖다가 미분치로 쓰게 되면은 dt분의 dn0x가 돼요. nt가 됩니다. 여기서는 n0 썸을 익히는 상태가 깨졌다고 봅시다. n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현재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n개. 그 다음에 그 전자의 라이프 타임이 타우 n. 그랬을 때 단위 시간당 리콤비네이션 되는 전자의 개수가 밀도가 타우 n분의 n이고 그걸 갖다가 nt의 시간적인 미분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가 텀이고 이거는 떨어지는 개수니 감소 텀이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미방을 풀면 nt는 초기치 t가 0일 때니까 e에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n만한 속도로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를 합니다. 이거 1차 미분 방식이니까 풀면 돼 그냥. 이거는 1차 회로에서도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매칭이 뭐가 되냐 하면 1차 회로하고 같이 매칭이 됩니다. 회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시상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차 회로의 RC 회로의 시상수의 개념이나 이 개념이나 거의 같다. 그래서 어떤 캐리어가 있는데 그 캐리어의 시간적인 변화는 t가 0일 때의 값에다가 타우 n에 대해서 라이프 타임만큼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감소하는데 이때는 뭡니까? 제너레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이 생기면은 그 팩트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딱 스톱! 올라오는 거는 스톱! 있는 것만 갖고만 따지는 거예요. 보통은 안 일어나죠. 그죠? 왜? 계속해서 썸을 올라갈 거니까. 자,
반도체 열적 평형 상태라는 것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으로 막 올라가고 떨어지고 막 해가 스테이블한 상태잖아. 근데 올라가는 길을 탁 막아버려. 그럼 올라갔던 것이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점점 감소할 거 아니야. 그죠? 감소하니까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는 거예요. 함수가. 그랬을 때 요 들어가는 팩터가 바로 라이프 타임이다. 일렉트론 라이프 타임이다. 자, 그러면은 N0하고 P0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 그러면은 타우 N하고 타우 P를 한번 따져볼까요? 타우 P는 뭐겠어요? 타우 N이 일렉트론 라이프 타임이라면 타우 P는 홀 라이프 타임이겠죠? 어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홀의 양이 일렉트론 양보다 많아. 그러면 타우 N하고 타우 P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타우 N이 타우 P보다 큽니다. 왜? 단위 시간당 사라지는 전자의 개수하고 단위 시간당 사라지는 홀의 개수가 같아야 돼. 전자는 하나 없어졌는데 홀이 그대로 있다. 그건 아니죠. 왜? 전자가 어차피 홀하고 결합할 거니까.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돼? 타우 N분의 N0하고 타우 P분의 P0가 같아야 돼요. 그 말은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는 일렉트론이 홀의 개수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홀의 라이프 타임이 일렉트론의 라이프 타임보다 짧아요. 그렇죠? N-타입일 때는 홀 라이프 타임이 짧고 P-타입일 때는 일렉트론의 라이프 타임이 짧다.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이 짧다. 뭐 N-타입이든 P-타입이든 관계없고. 그러면 이제 바로 익세스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 되겠죠. 지금은 이거는 가상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제너레이션 레이트를 끊으라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너레이션 레이트를 끊는 방법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그냥 가상한 거고 이거는 가능하죠. 왜? 외부에서 빛 들어오는 걸 차단해버려. 차단해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 이만한 상태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N0로 떨어집니다. 즉 델타 N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델타 N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델타 N의 T가 제로일 때의 값에서 차단하기 바로 전의 값에서 제로로 떨어질 건데 E의 마이너스 T 오버 타워 C 캐리어 라이프 타임 익세스 캐리어 라이프 타임의 속도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어떡하는 이 타워 C가 바로 익세스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도체에다가 빛을 딱 쬐우면은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많아져서 도전율이 좋아집니다. 저항값이 적어져요. 근데 빛을 딱 치고 깜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전율이 서서히 시간에 따라서 감소를 해요.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하는 그 레이트가 바로 익스 캐리어 라이프 타임의 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